여기는 세부, 필리핀이다. 잠시의 여행 기간 동안 BYD 쇼룸도 가보고 도로에서 많은 중국차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예전에는 많이 보였던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흔적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필리핀의 지인이 어학원을 하고 있어서 잠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원래 에스포츠나에 현대가 있었는데 그게 BYD로 바뀌었죠. 그만큼 현대차가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리아를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와, 스타리아 멋지죠. 필리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를 보면 이 차량의 공식 가격은 2.2 디젤 7인승 기준으로 303만 페소, 우리 돈으로 7,400만 원 정도이다. 이곳 학원에서는 신기하게 스타리아 신형을 보유하고 있었다. 필리핀에서 한국 자동차가 비싼 주된 이유는 높은 수입 관세, 각종 세금, 운송비, 현지 유통 구조, 그리고 시장 규모와 브랜드 이미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루프도 있고 딱 보면 인스피레이션 드문 같죠? 야,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역시 더운 나라라서 대시보드 커버는 필수네요. 스타리아는 여기서 굉장히 비싼 브랜드 중 하나죠. 그렇습니다. 또 사제 작업들 많이 했네요. 제가 또 아기자기한 악세사리 작업도 좋아하는데, 이야, 이거 보십시오. 다 붙인 겁니다, 이거 펠트지 사서 다 작업 다 했네요. 펠트지 다 샀어요. 여기도 보면 펠트 사서 다 작업했죠. 한때는 현대나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택시가 필리핀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버렸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차량들은 현지 조립이나 무역 협정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고 택시 교체 주기에 맞게 새 차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수요를 한국은 채우지 못한 이유가 있겠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택시 운전을 하는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Example, if you have under chassis problem, we take a long time about you buy a part and Part, repairing something yeah. is very high, right? yes sir, and then long time you can take 3 months. True. You It takes can- 3 months to repair it. yes, you can request. 그렇다.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고 수리비가 비싸니 택시 회사와 기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조인의 가족. 검색해보면 나오겠는데 형, 제가 그 중국사 몇 개 봤어요. 그 브랜드가 이거구나. 그 진짜 깜찍해.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쳐다보긴 하는데 이거 꼴이 또 4인승이야. 뒤에 지금 뒤에도 탈만하더라고. 이동해봤는데. 올링이라는 중국 브랜드 전기차입니다. 와, 전 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카롱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 브랜드 네임으로 출시를. 근데 되게 웃긴 게 울링에서 출시를 했는데 이 똑같은 프레임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다른 브랜드로 또 나오더라고요. 프레임 먼저 넣고 해서 바꾸는 거네요, 그냥. 울링의 브랜드 포지션을 보면 최하위권에 위치한 중국계 차량 메이커이다. 신기한 차입니다. 제가 저 차량의 자세한 스펙은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영상의 차량은 울링이라는 회사의 차량인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 최고 속도는 100km, 주행 가능 거리는 170,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13.8 정도의 배터리 성능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건 가격인데 이 차량은 66만 3천 페소로 우리 돈으로 1650만 원 정도이다. 와우! 이게 4인승이에요, 4인승. 여기 학원에서는 이민국 직원이 그 관청 갈 때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와우! 와, 키 꽂는 타입이네요. 저렴이라 그렇죠. 브레이크랑 엑셀 페달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엑셀 페달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야, 이게 중국차입니다. 중국차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물링이라고 딱 뜨고 있고요. 내부는 레이보다 훨씬 좁은 느낌이었다. 차가 작아요. 와, 진짜 딱 필수 기능만인 것 같네요. 여기서 뭐 열선이나 통풍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차량 가격이 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의 만듦새는 CLO보다 못합니다. 저렴해서 그렇죠. 무빙 2모델은 완충했을 때 170 정도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얼로 변속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자식 다이얼은 아니고요. 그냥 수동. 이건 R&D, 리버스 뉴트럴 드라이브를 다 지원하는데 파킹 모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시는 걸로 끝입니다. 원가 절감의 끝판대장이죠. 대단합니다. 계기판에 보면 지금 토탈 마일리지는 7,600 정도 뛰었고요. 돌아갈 때 보여주는 거 있고 딱 필요한 것만. 카메라도 있고요. 필리핀에서 꽤 인기가 많은 차종이라고 한다. 스포츠 모드. 모드를 지원하는 게 잠깐만요. 모드 바꾸는 게 에코나 다른 게 아니라 ES.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밖에 없네요. 이야, 컵홀더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좌석에 한번 앉아볼게요. 시트를 접을 수 있는 게 있겠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앉는다. 그리고 접는다. 괜찮은데요? 오, 이거 4인 가족 괜찮게 탈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싼 편입니다. 뭐 또렷하진 않지만 후방 카메라도 있었고요. 이건 어떻게 열지? 트렁크 여는 게 따로 있나? 보닛 여는 게 있고 트렁크는 이거예요? 몰랐습니다. 이거 보트목 탁 열리거든요. 이렇게. 우와. 트렁크 공간을 보고 한 번 더 놀라게 되었다. 공간이 없습니다. 손을 펼쳤을 때 이 정도. 그렇습니다. 와, 없긴 없네요. 그래서 폴딩해서 짐을 적재하고 다니기엔 또 괜찮네요. 스트랩을 당기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브랜드들의 차량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물린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꽤 많은 전기차들, 중국산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전기세도 꽤 비싼 필리핀에서 소형 전기차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놀랍기도 하다. 자, 형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더워. 답답합니다. 에어컨 돌. 소형 전기 차량이고 단순한 이동 정도로 이용을 한다면 이곳 필리핀에선 괜찮은 선택지이다. 요철 넘습니다. 바닥에 모든 잔진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마감 품질이 상당히 중국산답네요. 제가 또 놀란 게 뭐냐면 여기는 사실 회생제동을 이용한다거나 아예 페달을 쓴다거나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엑셀 페달 자체가 너무 센터에 있어요. 신기하죠? 작은 차량이라 교통 체증이 심한 세부에선 쉽게 이동하고 주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후방 카메라도 계기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올인원이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BYD나 또 뭐였죠? 중국산 브랜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려고 런칭 준비하는 회사들. 그렇죠. 중국산 지커죠, 지커. BYD가 조금 흔들릴 때 만약에 지커가 들어와서 완벽히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중국차들이 쏟아질 겁니다.